재호야, 너는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냐? 어이구, 세월 참 빠르다. 벌써 우리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하네. 동창회장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음악소리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철수의 비웃음이 선명하게 박혔다. 철수.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늘 나를 무시하곤 했다. 부잣집 아들의 머리도 좋았던 그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나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대기업 임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면 나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고졸일 뿐이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쓰라린 상처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었다. 철수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 우리 재회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이번에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 말이야. 미국에 있는 본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데 우리 재호는 아마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규모의 프로젝트지.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철수야, 역시 대단하다.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성공했지. 그들의 칭찬은 나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때 철수의 옆에 앉아있던 한 동창이 나를 보며 말했다. 재호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혹시? 영어는 좀 하냐? 요즘은 영어를 못하면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의 말에 철수는 쩍 하고 입을 벌리며 웃었다. 하하, 얘가 무슨 영어야. 우리 재호는 아직도 고물상이나 하고 있을걸 너. 아직도 그 컴퓨터 고치고 있냐?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국제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철수는 나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얘, 그냥 끊어. 누가 너한테 국제 전화를 하냐?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그의 말에 동창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동창회장 밖으로 나왔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Hello, this is 재호.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나는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내 목소리는 점차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Sure, Professor. I will send you the documents as soon as I get back to the office. It was a pleasure talking to you.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다. 내 이름은 재호. 올해 48. 살이다. 나는 고졸이다.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들을 수리하며 스스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작은 규모지만 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동창회에서 나는 다시금 20년 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고졸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 통의 전화로 그들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파트,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는 회사.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저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끈끈하게 뭉쳐 일했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제 삶의 모든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입던 스웨터까지.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아내를 잃은 후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딸에게 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밝고 씩씩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전화를 끊은 후에는 저는 다시금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저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저의 고독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고독을 채워주기는커녕 저의 상처를 들쑤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시달리고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남들은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하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오직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고졸이라는 꼬리표로 바라볼 것이라는 불안감. 동창회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을 때 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사랑, 딸아이의 웃음, 그리고 저의 젊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회사, 저의 성공, 그리고 저의 자부심. 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걱정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에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대장에는 화려한 글씨체로 성공한 우리의 만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제게는 그 문구가 오히려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저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손에 들고 있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를 고졸이라며 무시하던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저의 꿈을 비웃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섰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동창회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가봤자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비록 고졸이지만 너희들 못지않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였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용서했는가? 결국 저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고 몇 년 만에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길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여전히 저를 고졸로 바라볼까? 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동창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이 저를 방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화려한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 아니야? 너도 왔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왠지 모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철수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앉아있던 동창의 어깨를 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재호 너도 왔냐 야.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댔는데. 너 아직도 그 컴퓨터 고치고 있냐? 그의 목소리는 동창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재호는 변한 게 없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야, 재호, 너는 꿈이 없냐?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냐?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에게 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꿈을 꿀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꿈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20년 전의 상처를 다시금 들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 동창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호야, 힘내라. 그래도 너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잖아.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위로에 힘을 얻었고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파트,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는 회사.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저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끈끈하게 뭉쳐 일했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제 삶의 모든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입던 스웨터까지.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아내를 잃은 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딸에게 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밝고 씩씩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전화를 끊은 후에는 저는 다시금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저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저의 고독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고독을 채워주기는커녕 저의 상처를 들쑤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시달리고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남들은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하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오직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고졸이라는 꼬리표로 바라볼 것이라는 불안감. 동창회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을 때 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사랑, 딸아이의 웃음, 그리고 저의 젊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회사, 저의 성공, 그리고 저의 자부심. 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걱정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파트,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는 회사.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저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끈끈하게 뭉쳐 일했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제 삶의 모든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입던 스웨터까지.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아내를 잃은 후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딸에게 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밝고 씩씩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전화를 끊은 후에는 저는 다시금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저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저의 고독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고독을 채워주기는커녕 저의 상처를 들쑤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시달리고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남들은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하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오직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고졸이라는 꼬리표로 바라볼 것이라는 불안감, 동창회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을 때 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사랑, 딸아이의 웃음, 그리고 저의 젊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회사, 저의 성공, 그리고 저의 자부심. 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걱정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Hello, this is J-Ho. 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가는 순간 동창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내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오만함 대신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나를 향해 씩 웃으려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영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편견과 오만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미국의 한 대학 교수였다. 그는 내게 얼마 전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와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내 목소리는 점차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Sure, Professor. I will send you the documents as soon as I get back to the office. It was a pleasure talking to you.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나를 고졸이라며 무시하던 그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와인잔이 깨진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철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번거리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철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철수야, 괜찮냐? 와인잔이 깨졌네. 내가 도와줄까?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속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20년 전 나를 무시하던 그에게 나는 이제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비웃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동창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철수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은 철수가 나를 비웃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철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철수야, 다음에는 조심했더라. 와인잔이 깨지면 7년 동안 재수가 없다던데. 나의 말에 동창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철수는 웃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동창회장에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별빛 아래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했다. 나는 더 이상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꼈고 내가 이룬 성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들의 존경심과 찬사는 잠시였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생각보다는 그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져버렸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는 저에게 그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굳어 있던 그 순간은 내 생애 가장 길고도 짧은 순간이었다. 전화 한 통이 가져온 극적인 반전.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보내는 놀라움과 존경의 시선 속에서 어떤 공허함을 느꼈다. 20년간 내가 싸워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인정 한마디를 받기 위해 나는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걸까? 나는 와인잔이 깨진 바닥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나?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철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던 동창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그들이 가진 뿌리 깊은 편견을 보았다. 그들은 고졸이라는 딱지 뒤에 숨겨진 나의 노력을 보지 못했고 그저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에만 놀랄 뿐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를 비웃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날 밤 나는 동창회장을 일찍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술에 취한 동창들의 엉성한 사과와 낯뜨거운 칭찬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재호야, 혹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생각 없냐? 네가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다 같은 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다시 평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0년 전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으로 향하던 그 길을 떠올렸다. 그 길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꿈보다는 막막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길 위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코딩을 공부했고, 낡은 영어 교과서를 붙잡고 발음을 연습했다. 성공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의 성공은 그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 같아 씁쓸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내게 사장님, 어제 동창회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재미있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철수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 순간까지. 직원들은 내 이야기에 분노했고 동시에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이 고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장님은 저희에게 최고의 리더이자 멘토세요. 사장님처럼 능력 있고 겸손한 분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직원들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말은 동창들의 칭찬과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말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나의 성공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파트,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는 회사.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저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끈끈하게 뭉쳐 일했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제 삶의 모든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입던 스웨터까지.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아내를 잃은 후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딸에게 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밝고 씩씩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전화를 끊은 후에는 저는 다시금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저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저의 고독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고독을 채워주기는커녕 저의 상처를 들쑤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시달리고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남들은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하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오직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고졸이라는 꼬리표로 바라볼 것이라는 불안감. 동창회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을 때 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사랑, 딸아이의 웃음, 그리고 저의 젊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회사, 저의 성공, 그리고 저의 자부심. 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걱정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철수는 내게 몇 번의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나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나는 철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복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결국 나는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철수야,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 나의 문자에 철수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내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었다. 그는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나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재호야,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대로 밤낮 없이 공부했고 결국 나만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나는 그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나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선생님, 저 재호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동창회 이후 철수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몇몇 동창들에게서는 연락이 왔다. 그들은 모두 철수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자영업자였고 어떤 이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찾았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고 서로의 힘든 삶을 위로하며 함께 울었다. 그들은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성공한 재호가 아니라 친구 재호로 대해주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 속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았다. 한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재호야, 사실 나는 너를 보면 늘 부러웠어. 너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너는 늘 내 꿈을 좇았잖아.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나는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나의 자부심을 되찾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성공이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렸다. 아내의 사랑, 딸아이의 웃음, 그리고 나의 젊음.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나의 회사,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자부심. 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우정은 뜨거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며 우리는 그 불꽃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